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간부가 북한과 동맹 관계라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테러 작전과 시가전에 특화된 북한산 무기가 이란을 통해 중동 내 테러 단체들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 축적된 북한의 땅굴 기술이 헤즈볼라를 통해 하마스에 전수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후원을 받는 무장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 지구와 자신들의 본거지인 레바논을 잇기 위해 만든 비밀 땅굴 내부 모습입니다. 통신과 전기, 환기시설 등이 모두 갖춰져 있고 수십에서 최대 수백 명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땅굴은 과거 북한이 만든 땅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북한 간 연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스라엘 알마 연구교육센터의 사리트 제하비 대표는 6일 VOA에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 외부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땅굴 기술이 중동 국가들의 무기 이전과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aw perfectly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Hezbollah's tunnels and North Korea. We saw a North Korean company involved in the building of these tunnels. I think the tactic of what the tunnels are for and how do you handle underground warfare is probably the same. 제하비 대표는 그러면서 땅굴의 용도나 유사성을 봤을 때 북한의 땅굴 기술은 헤즈볼라를 통해 하마스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 병력과 차량 이동 또는 북한 등 외부의 대형 무기를 분해해서 들여와 가자지구 내부에서 조립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북한제 로켓 사용 정황을 최초로 공개했던 무기 탄약 정보 분석 전문가는 북한이 하마스를 비롯해 중동 내 테러 단체에게 건넨 무기들을 추적한 결과 주로 테러 공격에 특화된 무기들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supplied a fairly diverse range of weapons. Most of those man-portable weapons, so either small arms or light weapons, those weapons carried by one or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Those weapons have included automatic rifles, like machine guns, hand grenades, shoulder-fired recoilless weapons, so RPG and projectiles. 미군 공군소장으로 북미 항공우주사령부 전략국장을 지낸 레리 스터츠림 미첼 연구소 연구국장도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들이 시가전에 특화된 것들로 이스라엘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무기 제공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도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weapons that Hamas has received from North Korea are those very weapons that are effective in the urban environment. And that includes those rocket-propelled grenade launchers that are very easy and quick to reload. And those are effective against some armor vehicles, troops in the open, even helicopters that are coming in a hover mode, low, or landing and takeoff are vulnerable to these RPGs. 전문가들은 국제 분쟁을 틈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자체 군사 능력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무기 생산 능력 유지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기 거래 차단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일 3국 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영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3국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이 미한일 3국 군사훈련을 비난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한국 측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한일 3국 군사협력이 한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전쟁 발발과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다탄두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재 대사도 역임했던 버시바우 전 대사는 6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기 거래의 대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을 위해 다탄두 기술과 정확성 향상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품, 단거리 로켓뿐만 아니라 더 정교한 대전차 시스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수품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육자회담 등 국제적 합의에 참여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영내 불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탈북민 북송 반대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한 외교는 실패했다며 유엔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그 강제 북송 책임자로 중국의 이름을 명시하라. 북한 외교관 출신 한국의 태용호 국회의원과 인권단체 대표들, 탈북민 북송 피해 가족 등 11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뉴욕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표단은 특히 유엔 본부 앞과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북한 대표부 앞과 유엔 외교관들을 상대로 탈북민 상황 보고회와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유엔 난민기구의 유엔 본부 사무소장을 만나 진정서를 전달하고 유엔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거듭판부가 사무소 유엔 본부 사무소의 입장은 우리 탈북민들의 이러한 절규를 귀담아 듣고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라! 탈북민 출신 이한별 비대위 위원장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대표단은 또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유엔 외교관들을 상대로 주중 탈북민 상황에 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존중해 조용한 외교를 펼쳤지만 중국은 모두 이를 무시하고 최근 탈북민 600여 명을 대거 북송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강력한 국제 압박이 필요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본부에서 중국으로 조정관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유엔 난민에 관한 협약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비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이날 행사 뒤 VOA에 강제 북송은 사실상 살인 행위와 같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간절함으로 미국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은 사실상 강제 북송하는 사람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중국이 인권이사회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대표단은 이날 늦게 워싱턴으로 이동해 7일부터 이틀 동안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협력을 당부하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등 적성국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행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 의원은 최근 북한 등 적국과 테러 단체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시행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리고 기타 테러 단체에 대한 제재 시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에 테러 및 금융정보국 예산을 3,700만 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편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진 2024 회계연도 통합지출법안에는 무인 항공기, 즉 드론 시스템과 관련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적국들과 연계한 업체에 연방항공청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제1북송사업의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는 도쿄 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매우 획기적이며 조총련과 북한 정부 모두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직 조총련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조총련 킨키 지방본부 회장 등 23년간 조총련 간부로 활동했던 홍경희 씨는 6일 BOA와의 통화에서 일본 법원이 북송사업을 국제인권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이번 판결로 북송사업을 전면에서 주동했던 조총련의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교 교수 출신인 박두진 코리아 국제연구소장도 BOA에 이번 판결로 조총련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면서 북송사업은 주범인 북한 정권이 기획하고 조선노동당의 일본 내 거점인 조총련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조총련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한인 3세로 고등학교까지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에 다닌 박향수 씨는 일본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북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고 많은 가족들이 긴 세월 동안 큰 고통을 계속 겪고 있어 재판을 통해 조총련이 반드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